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신형 XC90 시승입니다. 신형 XC90은 바뀐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차세대 UX, 또 프리미엄 소재 강화를 통해서 상품성이 개선되었다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시승해볼 트림은 B6 울트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동대문에서 영종도에서 다시 동대문으로 오면서 약 140km 정도를 주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느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고! 짠! 저는 신형 XC90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B6 울트라 트림이고요. 가격은 1억에서 10만 원이 빠진 9,990만 원입니다. 이게 과거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150에서 또 T8 트림 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다소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디자인이 싹 다 바뀌고 또 인포테인먼트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일단 이 XC90 첫 주행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다입니다.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XC90은 2세그먼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준대형 SUV죠. 이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는 SUV들은 거의 다 편안하고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B6 울트라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2.0 가솔린 터보에 자동 8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전기 모터가 출발할 때 도움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풀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 주행이 본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살짝씩 엔진을 도움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엔진으로 구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달리고 있는 도로가 자유로거든요. 자유로는 덤프트럭부터 대형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라서 도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막 노면 홈 깨져 있고 포트홀 있고 금 가 있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로드 노이즈가 약간 울려 퍼지는 타입에 속합니다. 저는 B6 트림의 울트라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평한 노면에서는 극강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특히 진동도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소음이 더 크게 들어와요. 왜냐면은 볼보 차량들은 OE 기본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기후하고 이 스웨덴 기후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름이 좀 더 길다 보니까 기본 장착되는 OE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인데요. 서머 타이어는 일반적인 올 시즌이나 아니면 윈터 타이어에 비해서 로드 노이즈가 좀 더 심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좋은 노면에서 뭔가 두두둥 하고 덜컹거리는 게 심하거든요. 한 번 더. 그렇죠? 근데 이게 진동으로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초당 500K 이상 정밀하게 세팅을 하면서 노면 상태에 맞춰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승차감은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뭐 흡차음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어만 바꾸더라도 이 정도의 진동과 소음들은 잘 막아줄 수 있는 수준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XC90이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전방의 클러스터가 디자인이 완전 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디테일들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 게이지와 RPM 게이지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변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고성능이 아니기는 하지만 뭔가 성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감성 마력이 충족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어서 신형 XC90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 모드하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달려볼게요. 와, 야, 이 무게발로 버텨주는 게 상당하다. 그리고 선의 능력도 큰 덩치를 감안한다면은 준수하게 돌아 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야, 롤링도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는 거를 감안하면은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샥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조향을 하니까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몽글몽글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스포티한 주행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주행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스티어링 감도와 서스펜션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은 스포츠 모드로 되진 않지만 서스펜션과 조향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스티어링 감도와 서스펜션 감도를 단단한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고가 살짝 낮아지면서 다운포스가 증가하고요. 또한 스티어링 휠 기어비도 좀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반경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급조향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다시. 근데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핸들을 튼 방향으로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롤링도 쑥 하고 좌우가 많이 기울어집니다. 현재 저는 B6 울트라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휠이 21인치가 장착이 되는데요. 큰 휠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약간 스포티한 주행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터널을 맞이했습니다. 터널에 들어오니까 센터를 포함해서 도어 트림과 여기 대시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옵니다. 요즘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지향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감도와 서스펜션 감도는 부드러움 말고 단단함으로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속주행을 할수록 단단한 하체가 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기어비를 낮게 잡고 가볍고 부드럽게 하면은 고속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포인트가 불안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동력을 제외한다면은 스포티한 주행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세팅으로 해두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즘 차량들이 대다수가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기능들이 이 11.2인치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모니터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모조리 모든 기능들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주행 중에 사용하는 게 살짝은 어렵습니다. 물리 버튼은 버튼이 어디로 막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내가 이 버튼의 위치를 기억하면은 뭐 보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탁탁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화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몇 번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화면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방 주시가 살짝 태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해지죠. 그리고 요즘 폭염이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영상 33도, 외부 온도가 영상 3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또 시승차는 틴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햇볕이 지금 따사롭습니다. 따사롭다 못해 약간 따갑다라고 느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공조 시스템은 운전 중에 가장 많이 손이 닿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공조 시스템도 인포테인먼트 안에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이나 아니면은 송풍 조절도 이 다이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터치로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방 주시가 태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최소한 공조 시스템 정도는 물리적인 버튼 또는 다이얼로 빼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다이얼은 뭐냐고요? 이건 볼륨 버튼입니다. 오히려 볼륨 버튼을 이 스티어링 휠 쪽에 버튼을 배치를 해 놓고 이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 다이얼로 들어가 있었으면 좀 더 편리했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제가 이게 다시 또 이제 클릭하려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 XC90을 처음 탔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조 시스템을 끄는 것도 한 두세 번 계속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속감을 느껴보기 전에 현재 제 우측에 대형 트럭이 있거든요. 대형 트럭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한번 가볼게요. 외부 소음 유입 어떠신가요? 잘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제가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다시 창문 닫아보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플래그십이 주는 퀄리티가 느껴집니다. XC90은 볼보 라인업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동화로 가면은 EX90이 있긴 한데 한국 시장은 아직 EX90이 출시가 안 됐죠. 그래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볼보의 SUV
가 XC90인데 보통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차량들, 보통의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지만 플래그십은 마감에서부터 다릅니다. 도어 실링의 소재와 마감, 또 이런 전기 모터의 속도라든지 이런 퀄리티들을 확실히 차이점을 둬서 그런지 외부 소음 유입을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전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절음들이 거의 안 들립니다. 물론 오늘 바람이 안 부는 날씨긴 해요. 바람이 안 부는 날씨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 감쇄 구간에서는 로드 노이즈, 이 노면 소음은 큰 편에 속합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동대문에서 영종도, 영종도에서 다시 동대문을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운전은 왕복 3시간 정도 해볼 예정이고요. 키로수는 한 140, 150km 정도를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은 톨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을 했는데요.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의 특징인 부드러운 가속 감각을 신형 XC90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신형 XC90은 2차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요. 요거는 1차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동일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역시나 여유롭고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드디어 신형 XC90의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탠다드와 오프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현재 저는 핸들과 서스펜션만 단단함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쭉 고RPM을 써주고 있으면서 방금 6000rpm 정도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오, 변속되는 느낌이 진짜 부드러워요. XC90은 자동 8단 변속기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박스럽게 울려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초반에는 뭔가 차가 좀 많이 무겁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적정 속도 이상부터는 갑자기 출력이 뭔가 증가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RPM에서는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고 있지만 고 RPM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얘가 2.0, 2000cc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한 2.5 정도 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출력이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형 XC90은 296마력의 42.8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부족하지 않고요. 실제로 엑셀을 밟았을 때에도 이 정도면은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달릴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 초기형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가 있었는데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패들 시프트가 사라졌습니다. 진짜 과거에는 스포츠 모드도 있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전동화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친환경스러운 그런 포인트들이 녹아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가 없기는 하지만 이 오레포스 기어 레버로 매뉴얼 모드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D 드라이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당기면은 매뉴얼 모드가 진입이 됩니다. 현재 저는 탑기어인 8단을 쓰고 있었네요. 여기서 다운시프트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를 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현재 지금 7단으로 다운시프트 해놓은 상태이고요. 한 번 더 6단입니다. 6단 정도 가니까 2200rpm 정도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드존은 7000부터 8000rpm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 모드에 진입을 하니까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하면은 고속 한계치가 적은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탑기어 좀 고단을 빨리 물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요 정도 속도의 다른 차들, 스포츠 모드에 있는 다른 차들 보면은 시속 100km 기준으로 3단에서 4단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물론 브랜드마다 다르고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XC90은 시속 100km 기준으로 고단 사용률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운시프트 해도 2000rpm 정도밖에 안 써줍니다.
자, 그러면 5단, 지금 5단 갔고요. 5단 정도 가니까 RPM을 2000 후반대 정도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 RPM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고 RPM을 사용을 하려면은 내가 스로틀을 많이 깊이 밟아야 됩니다.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 볼보 신형차들은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스포츠 모드처럼 달리고 싶어 했을 때에는 이 엑셀레이터 가감속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스포츠 모드처럼 달려야 됩니다. 차가 기본적으로 고 RPM 사용을 좀 지양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팅해서 달리는 맛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4단으로 다운시프트 했고요. 근데 4단에서도 RPM을 3000 정도밖에 안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형 XC90은 고속 한계치가 높아요. 높은데 전반적으로 얘 성향은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달리는 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을 좌측에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하면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과 뭐 주행 시작 알림 이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얘가 금을 밟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 큰데 전폭이 거의 2m거든요. 거의 지금 2m에 육박하는 준대형 차량인데 지금 차선을 밟고 있습니다. 차가 크면 클수록 차선 중앙 인식률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얘가 조금만 삐끗하잖아요. 그럼 바로 차선을 벗어납니다. 차가 크니까. 근데 이거 봐요. 자꾸 막 옆 차선으로 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 안전 어시스트를 주행을 보면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하고 주행 시작 알림 모든 ADAS를 다 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옆에 차 없습니다. 금 넘었어 이미. 진짜 웃긴 게 금을 넘고 나서 다시 본선에 합류를 합니다. 최근에 탔었던 차 중에서 이런 차가 또 있었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주행 보조 기능은 타 브랜드와 비교하면은 마감이나 퀄리티가 살짝 아쉬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XC90 B6 얘가 AWD거든요.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리터당 9.5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보 오너가 아니라 가지고 이 인포테인먼트 창에서 연비를 볼 수 있는 거를 좀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싶어서 얘가 또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연비를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비 알려줘.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 네, 요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T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 찾기는 물론이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통풍 시트 또 얘는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량 제어가 음성 인식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연비 정보 이런 것들은 안 알려줍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 창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제 시야로 봤을 때는 클러스터에 현재 연비가 나오긴 하거든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9.5km인데 저는 막히는 도로 4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6, 4대 6 요 정도 했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9.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짠! 저는 신형 XC90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30분 정도 뒷자리에 탔는데요. 일단 승차감은 얘가 지금 울트라 트림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1열에서 느껴졌었던 편안한 하체 감각이 2열에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XC90은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3열이 있거든요. 좀 이따가 3열도 갈 거예요. 아무튼 XC90처럼 3열이 있는 차량들의 대부분은 2열의 승차감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저는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1열에서 느껴졌었던 만족감을 2열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다리 이음새라든지 로드가 살짝만 깨져 있는 구간을 가더라도 충격은 흡수를 정말 잘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하부 소음이 크게 들립니다. 이거는 1열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졌었는데요. 2열에서도 외부 소음이라든지 하부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들을 잘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음악과 함께 한다면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마침 또 이게 울트라 트림 기준으로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빙을 하신다면은 요 정도 주행 소음 정도는 묻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2열은 최대 3인이 탑승이 가능한데요. 중앙 시트는 요 등판이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 체구가 작은 분들이 낑겨서 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린이가 탑승을 한다 하면은 요 시트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앙 시트에만 이렇게 엉덩이 시트를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탔을 때에도 문제없이 안전벨트와 함께 딱 안정적인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에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신경 쓰지 못했었던 볼보만의 헤리티지, 철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 차량은 솔직히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빡빡합니다. 힘을 줘서 이렇게 추나 요법을 하듯이 이렇게 힘줘서 팍 해야지 시트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2열은 리클라이닝이 살짝 가능한데요. 제가 여태까지는 최대로 리클라이닝을 눕혀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살짝 어머 이게 전동 시트가 아쉽게도 밑 탑재가 되어 있어서 1열을 제외하면 모듈이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살짝 와일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에는 좀 이렇게 뉘어서 탑승을 하면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너 구간을 가는 중인데요. 이랬을 때 1열에서는 그래도 나름 민첩함이 살짝은 있었거든요. 근데 뒷자리는 좀 약간 쏠립니다, 이게. 제가 타고 있는 XC90은 전륜 기반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네 바퀴 모두 다 구동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게 전륜 기반인지 후륜 기반인지에 따라서 주행 감각이 살짝 다릅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덩치가 큰 차량일수록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확실히 XC90은 전륜 기반의 AWD,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 뒷자리는 살짝 롤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도 뭐 이게 뭐 불안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쫀득함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승차감도 그렇고 여러모로 가장 상석이 2열이기 때문에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현재 1열을 거의 제 운전 시트 포지션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2열도 수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양새가 좀 웃기죠?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앞으로 진행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열의 시트를 제일 뒤로 밀었을 때에는 한 뼘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밀면은 한 뼘, 뒤로 밀면은 두 뼘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거의 주먹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2열 시트까지는 전동 시트로 넣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2열 시트가 지금 모듈이 다 수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볼보의 SUV 라인업 중에서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면에서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공조 시스템도 1열과 독립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터치 패널로 온도와 세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4존이 들어가 있어서 이 중앙부 말고도 B필러 쪽에도 이 송풍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시승 차량이다 보니까 틴팅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 햇볕에서 오는 따사로움이, 뜨거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 대다수의 분들은 틴팅을 하시니까 이 정도면은 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더움, 추움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썬블라이저는 S90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조금 더 비싼 XC90에는 수동식 썬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왜 차이를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XC90은 이렇게 수동식인 게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차세대 UX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갑자기 내비가 네 부르셨어요 라고 갑자기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차가 자꾸 네 부르셨어요 이러고 자꾸 말을 합니다. 오히려
혼자 탄다면은 심심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루프 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서 그런지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틴팅이 없는 차량에 또 따사로운 외부 온도가 현재 섭씨 영상 36도 이상이거든요. 이러한 곳에서는 기본 틴팅이 좀 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적당한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그리고 이번에는 신형 XC90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가장 상속인 2열을 타다가 3열을 타니까 좀 뭔가 계급이 강등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다 보면은 뭐 자꾸 막 업그레이드 못하면은 막 강등되고 그러잖아요. 레벨 막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정도로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 답답함이 느껴져요. 현재 저는 바로 제 앞에 시트, 요거는 이제 제 레그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세우는 상태이고요. 바로 옆에 시트는 그냥 눕혀버렸습니다. 폴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쪽 시트까지 다 올려놨더라면은 아마 카메라 거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제 기준으로 레그룸이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이게 애매합니다. 여기로 가면은 주먹 하나인데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거북목처럼 세우면은 한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애매하죠. 그래서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3열이 있는 SUV 중에서 가장 별로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탈 수는 있어요. 탈 수는 있지만 장거리를 간다든지 혹은 탑승자가 편안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이제 나오네요. 아니 아까 전까지는 요 3열 쪽에 요 C필러 뒤쪽에 에어벤트가 있거든요. 유일한 3열의 에어벤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까지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또 나왔어요. 제가 볼보 오너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옵션상으로는 컵홀더와 함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케이스처럼 뚜껑이 있습니다. 보통 3열 같은 경우는 이런 수납 공간들이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요. 뚜껑까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개방형이라 가지고 뭐 덜컹하면은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룸램프는 여기 위쪽에, 루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도 되고 좌석도 앞으로 뒤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는데 3열은 고정식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아쉽고요. 다만 이 중앙부에 보시면은 약간의 독립 시트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좌우측의 시트가 독립 시트처럼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으면서 만약에 제 옆자리에 사람이 탑승을 했었더라면 막 부대끼지 않아도 돼서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공간, 레그룸을 조금 더 늘려놨더라면은 3열도 탈만한 차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휠베이스 재원을 보면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벤츠의 GL2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BMW의 X5보다는 소폭 큰 수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2열 공간 확대를 위해서 3열이 조금 희생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주 막히는 정체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고속 주행을 했을 때 3열에 탑승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너무 소음이 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볼보 차량들은 기본적인 OE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로드 노이즈가 심각한 편인데 2열, 가장 상석인 2열인데도 불구하고 로드 노이즈가 조금 크게 들렸거든요. 근데 3열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 좌우측에 휠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마감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카펫 형태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뒷바퀴에서 오는 소음들이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플랫폼 하부에서 느껴지는 소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속주행을 했을 때 3열에 안 앉은 이유도 있어요. 아무튼 뭐 지금은 막히는 구간 저속 위주로 주행을 해서 그런지 시끄럽다라든지 불편한 것들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미탑재가 되어 있는 준대형 SUV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뒷자리 3열의 승차감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아요. 지금도 약간 두둥두둥거리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을 갔을 때에도 충격을 비교적 빠르게 흡수를 시켜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승차감도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3열이 들어가 있는 SUV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 정말 별로인 차량이 많거든요. 근데 XC90은 3열의 승차감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부 소음만 보강을 한다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간하고. 자, 이렇게 신형 XC90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플래그십다운 고급감과 정숙성,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승차감은 너무나도 좋았고요.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2열과 3열 모두 편안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XC90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에어 서스펜션 미 적용 차량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가 좋은 기본 트림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